물속의 물고기라. 물속의 물고기. 2007년에 9월 나는 브라이턴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길이었다. 여름학교에서 내 인지 기술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게 되어서 기뻤지만 아쉽게도 당면한 일 때문에 영국의著名한 과학자인 칼 그리스턴이 자유에너지 원리와 신경과학적인 적용에 대해서 강연한 3시간짜리 마스터 클래스에는 너무 늦게 도착을 했다. 그리스턴의 아이들은 수학적으로 심오하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내 예측과 지각에 대해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그 세미나를 꼭 듣고 싶었다. 강의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가면 무슨 강의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루트토파에 도착했을 때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브리스턴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강의 직후 런던으로 떠났다. 3시간 동안 수학과 신경해부학에 대한 그의 상세한 강의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보다 훨씬 혼란에 빠졌다. 프린스턴의 주장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너무나 거대한 생각이라는 점이다. 자유에너지 원리는 생물학, 물리학, 통계학, 신경과학, 공학, 머신러닝 등의 개념 통찰 방법을 아우른다. 게다가 자유에너지 원리는 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프린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는 박테리아의 자기 조직 하에서부터 뇌와 신경계의 상세한 세부, 동물의 전반적인 형태와 신체 계획에 이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특성을 설명하며 심지어 진화 자체의 강건면 위협까지 다룬다. 자유에너지 원리는 생물학이 아직 제안하지 못한 모든 것의 이론에 가깝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당황한 것도 당연하다. 그간의 10년을 재빨리 되감기 해보자. 2017년 나는 동료인 크리스 버클리, 사이먼 맥그리거 등등등등 기쁘게 생각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기묘한 불가사의가 남아있다. 인터넷에는 프린스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이 정기적으로 올라온다. 스콧 알렉산더의 시니어 프린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자유에너지 원리는 분명히 나안에 가지고는 생명과 마음의 깊은 통일성을 우아하고 단순하고 표현하며 의식에 대한 동물기계 이론을 몇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채워준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핵심을 제대로 요약해보면은 자유에너지의 원리는 사실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가 않다. 신비로운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은 잠시 접어두고 유기체 또는 그 무엇이든지 존재한다는 것이 실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과 나머지 모든 것 사이에 차이적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또한 이 경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어야 한다.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물전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잉크색이 되고 고유성을 잃는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 표면으로 퍼지지만 물과 완전히 분리된다. 기름 방울은 물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가 침식되어서 결국 먼지가 되듯이 기름 역시 고유성을 잃는다. 기름 방울이나 바위 같은 것들은 일정 기간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의 고유성을 유지하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름 방울도 바위도 경계를 능동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으므로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동안에도 천천히 흩어진다. 생명계는 다르다. 앞에서 살펴본 기름이나 잉크 방울과 달리 생명계는 이동하거나 성장할 때 시간이 지나도 능동적으로 경계를 유지한다. 생명계는 능동적으로 환경과 자신을 분리해 유지된다. 이것은 생명계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자유에너지 원리의 출발점은 생명계가 존재하려면 자신의 내적 상태가 흩어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형체를 구분할 수 없어서 퍼져버리면 더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 생명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엔트로피 개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장에서 우리는 무질서, 다양성, 불확실성의 척도로 엔트로피를 만나보았다. 잉크 방울이 물 전체의 분위기 것처럼 시스템의 상태가 무질서해질수록 엔트로피도 높아진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박테리아도 퍼져서 버렸을 때보다도 살아있을 때의 내적 상태가 더 무질서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는 의미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된 물리적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따라서 증가한다. 고립된 물리적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지고 구성 성분이 분산이 되어진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생명계가 연력학 제2법칙을 벗어나려면 생명계가 있으리라 대체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물고기, 체온이나 심박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명계가 고립되고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기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엔트로피는 유기체를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감각상태의 엔트로피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된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는 궁극적으로 점점 감각 엔트로피를 최소화해. 자유에너지의 원리의 핵심을 살펴보자. 자유에너지 원리는 생명계가 실제로 어떻게 감각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지. 자, 마침내 자유에너지 여기가 들어온다. 19세기 연력학 이론에서 온 이론 때문에 겁먹지는 말자. 우리의 목적은 자유에너지를 감각 엔트로피의 근사치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유기체는 자유에너지라는 측정 가능한 양을 능동적으로 최소화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한다. 자유에너지 원리와 예측 프로세스 사이의 이런 깊은 연관성은 매력적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능동적인 추론을 통해서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면 생명계는 자신이 노인이라고 예측하거나 예상한 상태에 자연스럽게 놓인다. 종합해보면 생명계는 자신의 세상과 신체를 능동적으로 모델링해 매 순간 심장박동이 뛰거나 매년 생일을 맞은 것처럼 시스템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특정 상태로 계속 되돌아온다. 나는 나 자신을 예측한다. 고로 나는 나다.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생명계가 어둡고 조용한 방에 들어박혀 벽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는 실험 데이터로 자유에너지 원리가 틀렸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반영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이지만 이런 걱정은 자유에너지 원리에만 해당하지도 않고 특별한 문제도 아니다. 자유에너지 원리의 주요 단계를 요약해보자. 유기체가 살아있으려면 유기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상태에 들어가도록 행동해야 한다. 먹이를 찾아서 산호초비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예측된 감각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생명계는 이런 상태의 엔트로피에 대해 측정 가능한 근사치 즉 자유에너지를 최소화 예측된 감각적 상태를 찾는다. 자유에너지 원리에 너무 빠르게 서술되어서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앞장에서 설명한 제어된 환각과 동물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에너지 원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첫째, 자유에너지 원리는 물리학의 기초, 특히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와 둘째, 자유에너지 원리는 동물기의 이론을 뒤집으며 오히려 확고하게 한다. 셋째, 자유에너지 원리는 풍부한 수학적인 도구 성질을 준다. 앞장선 살펴본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다. 이렇게 자유에너지 원리는 모든 것의 이론을 알려줬지만 의식에 대한 이론은 아니다. 자유에너지 원리와 의식의 관계는 뇌에 대한 예측적인 개의적 이론과 의식의 관계와 같다. 두 이론의 실질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의식과학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식 이론은 아니다. 자유에너지 원리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현상성을 설명할 새로운 통찰과 도구를 준다. 자유에너지를 원리를 처음 접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나는 칼 프리스턴과 20명 정도에 따른 신경학자, 철학자, 물리학자들과 함께 아테네에서 페이르로 1시간 있는 아이에게나 섬에 모여 며칠 보냈다. 어머니가 선망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회장 결과물이 세천 돌풍에 꽝 부딪히고 이럴 때 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제어된 환각과 동물기의 이론은 네 개념은 자유에너지 원리와 통합정보 이론의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내가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왜 결정을 내리는 일이 항상 그토록 어려운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선택과 행동을 동시할 수 있는지, 느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